안녕하세요.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강의의 당나십니다.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더리움에 관련된 블록체인 개발에 앞서서 이더리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은 바로 전 영상의 대상인 블록체인계의 슈퍼스타이자 이제 프로그래머인 비탈릭 부텔린이 만든 암호화폐입니다. 블록체인의 혁명이자 암호화폐입니다. 그가 이더리움을 만들 때는 다양한 암호화폐들이 단지 결제의 수단이자 단순한 화폐로서의 역할만 추구했다고 한다면 이더리움부터는 프로그램이 접목된 화폐로서 블록체인을 확실히 수면 위에 꺼낸 존재이고 현재 알트코인들의 전성시대를 만든 인물이라 하겠습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의 개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탈릭 부텔린이 개발한 스마트 계약이 가능한 분산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가능한 플랫폼 코인. 발행량은 이론상 무한대이나 현재 약 1억 개가 발행되었고 점차 발행량이 줄어나가는 방식. 이더리움은 크게 두 가지 블록체인계에서 혁명을 만들어냈는데요. 한 가지는 스마트 계약이라고 하는 절대 사기를 칠 수 없는 코드로 계약을 만들어버리는 개념과 코인 전성시대를 열게 만든 뎁이라는 것을 만들 수 있게 플랫폼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플랫폼을 이제 지원을 해서 뎁을 만들 수 있게 하는 것인데, 이제 이더리움은 이제 비트코인처럼 화폐로서 가치보다는 블록체인의 전체 흐름을 뒤집는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씩 설명을 하겠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즉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스마트 계약에 대해서는 사실 전혀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이제 계약을 한다고 했었을 때 서로 간의 거래 내역을 꼼꼼히 보고 사기를 칠지 안 칠지 고민도 하면서, 또 심지어 계약서를 꼼꼼히 봤는데도 좀 불안해합니다. 계약서가 있어도 사기를 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계약에 대한 보증을 서주는 사람이라든지 이해 당사자가 필요합니다. 부동산으로 따지면 공인중개사라든지 뭐 변호사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이제 스마트 계약은 그것들을 모두 이제 필요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자판기에서 돈을 내고 음료수를 뽑아 먹을 때 내부적으로 뭔가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알고리즘을 인해서 돈을 캔으로 매우 쉽게 교환을 하게 되고, 내가 1,000원을 넣고 700원짜리 음료수를 뽑는다면은 300원이라는 거스름돈이 남으면서 반환을 하게 되면 동전으로 교환이 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누군가 보증을 쓸 필요도 없고 그냥 기계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스마트 계약의 일종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블록체인에서 스마트 계약은 프로그램 코드로 만들어진 계약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코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누군가가 어떻게 사기를 칠 수 없는 것이죠. 해당 프로그래밍으로 되어 있는 것을 조건이 모두 맞는다고 할 경우 계약이 알아서 승인이 되면서 그 참여한 노드한테 계약에 대한 검증과 승인을 요청하고 그 사람들이 검증과 승인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실상 중간에서 변호사 역할을 해주고 공인중개사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블록체인은 중간에 뺄 수 없기 때문에, 사실 롤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투명한 거래랑 그 사기를 칠 수 없는 게 이제 확실하게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사실은 그 스마트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이제 없는 개념은 아니었고요. 비탈릭이 만든 개념이 아니라 1994년에 이 닉사보라고 하는 사람이 스마트 계약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는데, 예전에는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게 이제 없었기 때문에 해커들이나 악의적으로 누가 조작을 하게 되면은 스마트 계약이라는 것이 사실상 물거품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쓸 수가 없었고, 이 스마트 계약이라는 개념이 현재는 블록체인으로 인해서, 블록체인이 원래 부인 방지 및 전체 합의 등이라는 게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 스마트 계약이 시기를 잘 만나서 꽃을 피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비탈릭은 닉사보의 이 스마트 계약을 개념을 블록체인에 넣어가지고 이제 쓰게 된 것입니다. 좀 재미있게도 닉사보는 암호화폐 탄생에 관련돼서도 좀 큰 기여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 사람이 이더리움만 좀 관여를 한 게 아니라 비트코인에도 관여를 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 계약은 여러 가지에서 쓸 수 있는데,
가장 크게 몇몇 개를 뽑자면은 뭐 집거래 같은 경우가 스마트 계약으로 이루어진다면 절대 사기를 칠 수 없겠죠. 뭐 가짜 매물을 가지고 올려서 할 수도 없을 테고요. 그 자동차 거래, 월세 납부를 뭐 자동적으로 한다든지 매월 자동적으로 돈이 빠져나가게 한다든지, 그러면 받는 사람은 그 스마트 계약으로 인해서 받았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받았다는 게 그 블록체인 상에서 남아있기 때문에, 이처럼 투명하고 안전하게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 계약은 정말 블록체인에서 정말 가장 핵심적인 되게 중요한, 그 앞으로 그러니까 인터넷만큼 파급력 준다는 게 바로 스마트 계약이기 때문에 생겨난 말입니다. 이더리움을 좀 제가 뭘로 비유를 할까 고민해봤는데요. 이더리움을 제가 봤을 때는 도로와 같습니다. 도로 위에는 사람도 물론 이제 걸어 다닐 수 있고 승용차랑 뭐 트럭, 버스 등 다양한 이동 수단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 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프라이빗이 아닌 이상 수많은 사람들이 해당 코인을 지지하고 노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얼마 못 가서 사라지는 비운의 코인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드를 유지하지 않은 코인들은 점점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제가 그 P2P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수많은 코인들이 탄생할 수 없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정말 혁명처럼 인식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사람들은 그 여기서 나 보여주는 수많은 뎁들은 자기네들의 노드를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더리움 기반에서 만들어진 데빅이라는 그 앱이기 때문에 이더리움만 체인이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이 뎁들은 계속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사라질 이유도 없고요. 그 어플리케이션이 만약 없어진다면은 뭐 뭔가 예를 들어서 뭐 페이스북에서 무슨 코인이 나오는데 페이스북이 없어진다고 하면은 물론 그 코인이 사라질 수 있겠지만은 그게 아닌 이상은 이 코인들은 거의 사라질 리가 없을 겁니다. 뭐 상폐가 되지 않는 이상. 이처럼 이더리움은 이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EVM이라고 하는 이더리움 가상 머신을 통해서 이러한 뎁들을 매우 쉽게 만들어주게 되는데요. 그 개발자는 어려운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 이더리움에서 어떻게 만들면 된다라고 하는 것만 알고 앱만 만들면 그 토큰 개발하는데 거의 어려움 없이 한 달 안에 개발이 가능합니다. 최근에 코인레일 거래소에서 해킹 사건이 터지고 나서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레일이라는 코인을 만들어내 가지고 보상을 했는데요. 이게 한 달도 안 걸린 거 보면은 이더리움 토큰 만드는 시간은 한 달도 채 안 걸린다. 진짜 일주일, 2주일만이면 2주 만에 토큰이 개발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블록체인에 대한 지식이 없던 사람들도 그러니까 블록체인에 대한 아이디어, 그냥 개발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아이디어만 가지고 백서를 만들게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더리움 기반으로 ICO를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토큰들이 생겨났으며 이게 이제 작년에 암호화폐에 뭐 엄청난 붐을 일으키게 만든 그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제 ICO가 막 규제가 없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뭐 토큰들이 만들어지다가 사라지게 된다든지 아니면 정말 스캠이었던 것도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각국에서 이걸로 인해 사기가 너무 많고 피해 금액도 커지다 보니까 ICO를 뭐 규제를 하거나 어떻게 뭐 완전 규제를 하는 데고 뭐 완전 규제하는 것도 막 생기곤 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ICO는 완전 완벽하게 규제, 그러니까 ICO를 할 수 없는 나라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워낙 사기를 많이 치니까 이런 ICO를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예 할 수 없게 좀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CO를 하려면은 싱가포르에서 해외 재단을 설립해가지고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외국인의 힘을 빌려서 그냥 개발자는 한국 사람이지만은 대표가 뭐 외국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ICO를 진행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더리움은 크게 네 단계로 이제 좀 대장정을 좀 이루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게 프론티어, 홈스테드, 메트로폴리스, 세레니티라고 하는 네 가지 단계가 있는데, 프론티어는 이제 황무지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서부 개척, 그러니까 좀 완전 미국 따지면 서부 개척 같은 모습인데, 그 테스트넷을 거쳐서 최초 생성된 제네시스 블록 이후 노드가 활성화된 상태, 그냥 암호화폐, 그러니까 코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대충, 그러니까 코인을 거래할 수 있고
블록이 생성되고 그런 기본적인 왁구가 만들어진 상태가 이제 프론티어 단계고요. 이제 채굴까지 발행하고 네트워크 형성이 됐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홈스테드라는 단계가 이루어지는데, 이제 이더리움은 코인 간의 그냥 단순한 거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프론티어는 이런 거래 형태의 기본적인 비트코인처럼 거의 뭐 거래 같은 것을 만들어주는 단계였다고 한다면, 홈스테드는 이제 그 플랫폼을 만들어내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생태계를 구축하는 단계고, 개발자들을 위해 이제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 뎁 개발자들을 위해서 각종 기능을 업데이트하고 보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POW 알고리즘, 합의 알고리즘 채택을 했는데, 이것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현재는 막 뎁들이 막 런칭이 되고 있는 상태죠. 이게 그러니까 홈스테드에서 메트로폴리스까지 가는 단계가 상당히 오래 걸리는데요. 이제 홈스테드는 그 수많은 뎁들이 만들어지고 토큰들이 막 만들어졌는데 아직 이게 제대로 그러니까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가 딱 모양새가 딱 그 상태죠. 활성화되지 않고 그냥 코인들만 존재하고 토큰들만 존재하고 있는 상태죠. 메트로폴리스로 가기 위해서는 좀 두 가지의 하드포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작년에 비잔티움이라고 하는 하드포크가 이루어졌는데 이걸로 스마트 계약과 전체적인 성능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하드포크가 이제 할 예정인데, 이 콘스탄티노플까지 하면은 이제 메트로폴리스 단계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에 대한 하드포크의 제 예상은, 현재 이더리움의 가장 큰 문제점이 그 속도가 안 나온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거든요. 속도랑 가스비가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가스비는 이더리움으로 뭔가 거래했었을 때 그 사용료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가스비가 비싼 이유가 그 점점 이제 사용자들이 많아지면은 이제 그 부하가 점점 심해지면은 이 가스비를 올립니다. 그래야지 그 전체적인 부하를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현재는 가스비가 너무 비싸서 기존에 있는 토큰들이 거의 사용을 하기 힘든 단계거든요. 그래서 그 속도랑 트랜지션 처리랑 그 가스 트랜스 처리를 뭐 기하급수를 올리고 속도 엄청나게 빨리 올리고 가스비를 내리는 단계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콘스탄티노플 단계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 홈스테드라는 용어는 이제 농장에 뭐 건물과 땅이 달린 주택,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사막이라고 한다면, 뭐 완전 항무지를 한다면 여기서는 이제 집을 진 거죠. 어떤 사람이 이제 집을 진 거죠. 농장을 짓고 건물을 지은 상태입니다. 이제 메트로폴리스가 이제 이 수많은 홈스테이들이 모여가지고 도시가 이루어진 게 이제 메트로폴리스인데, 이 단계는 이제 이더리움이 정말 대중화된 시기, 그리고 이더리움이 본격적으로 활용이 기대되는 시기, 이때는 그 POW 방식에서 POS 방식으로 전환이 되는 시기입니다. POW는 엄청난 전기세 필요하고 그 다음에 채굴장에서만 채굴할 수 있는 단계였는데, POS는 그냥 일반 사용자들이 그 홀더를 통해서 이더리움을 특정 지갑 안에 놓고 있으면은 계속 그 이더리움 보유하는 양에 따라서 이더리움을 일부러 이제 이자로 이제 지급받는 그런 시기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방식이 변화하게 되면은 그 예측을 하건대 그 엄청난 이더리움 가격이 상승이 될 거라고 사람들이 예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일단은 이 조건이 대중화가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뎁들이 엄청나게 활발하게 되는 시기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그 뎁들이 막 쓰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가스비로 이더리움 쓰게 되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보상으로 오게 되는 것이죠. 이더리움을 홀드하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이자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팔질 않는다는 것은 즉 공급량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수요가 늘죠. 그러니까 수요보다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가격이 오르게 되는 것이죠. 이게 기하급수로 오를 거라 사람들이 예상하기 때문에 이 메트로폴리스 단계 전에는 엄청난 가격이 펌핑이 될 거라고 사람들이 예상을 합니다. 자, POS 단계에서는 채굴자에서 이제 일반 사람으로 이 노드가 바뀌는 시기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마지막에 세레니티 단계는 이제 평온 이런 의미인데요.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모든 기록을 담을 정도의 블록체인이 완성되는 시기. 제가 봤어도 이거는
가능할까? 라는 게 의문점이고, 가능하더라도 한 적어도 한 3년에서 5년 사이는 걸리지 않을까. 3년이면 좀 짧은 것 같고요. 5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면은 이게 거의 좀 이상적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능할까도 모르겠고요. 이게 된다면은 사실상 엄청난 그 엄청난 블록체인계에서 엄청난 이슈가 나오겠죠. 엄청난 이슈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좀 빅데이터의 그런 열풍에 버금가는 열풍이 부르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 정도의 기록을 담을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이제 앞으로 데이터가 DB에 저장하지 않고 거의 블록체인으로 저장되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때가 오면은 진짜 엄청난 코인판이 엄청 커지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더리움 시총은 거의 애플 시총을 능가하는 그런 시기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건 그냥 제 뇌피셜입니다. 이더리움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 많은 블록체인 엔지니어 및 투자자들한테 영감을 주게 되었는데요. 이제 이 네 가지 코인들이 대표적인 코인들인데, 이 퀀텀이라고 하는 거는 그 퀀텀이라고 하는 놈은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장점을 결합해서 만든 코인이고요. 이 네오라고, 그러니까 중국 코인이고, 네오라고 하는 놈은 중국의 이더리움이라 불리는 코인입니다. 이더리움보다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물론 이제 노드가 적기 때문에 속도가 빠를 수 있겠죠. 참고로 퀀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다음으로 노드를 유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퀀텀은 POS 기반으로 만들어진 코인인데 POS를 가장 안정적으로 이제 이뤄낸 코인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상반기 전반기에 가장 큰 상승장을 좀 이끌어낸 이오스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이랑 완전 개념이 다른 그런 코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더리움 킬러라고 불리는 코인입니다. 마지막은 최근에 이제 메인넷으로 런칭한 트론이라는 코인인데요. 이거는 사실상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이 나머지 세 개에 비해서 기술력이 좀 딸린다고 보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그 저스틴 선이라는 사람이 워낙 마케팅을 잘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한테 큰 돈을 많이 안겨준 그런 코인입니다. 모두 차세대 이더리움을 노리고 있는 코인이지만은 현재 코인 시장은 좀 뎁들이 나머지 여기 있는 네 가지 있는 뎁들이 이오스 빼고는 크게 성공한 게 없어요. 네오에서 온톨로지 하나 성공했는데 온톨로지는 빠르게 메인넷을 했고요. 이 네 가지 코인들은 좀 이더리움 기반으로 따졌을 때 뎁들이 좀 많이 안 나오고 있는 현재 상태고요. 뎁들이 다 이더리움 기반을 만들어지고 있고, 그나마 좀 이오스에서 이제 좀 핫한 뎁이 에브리피디아라는 뎁이 있습니다. 그게 좀 있어서 이오스가 조금 더 가능성이 꽤 높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그러니까 독보적인 이더리움을 조금 그나마 좀 저지할 수 있는 게 이오스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오스가 사실상 사람들한테 좀 꽤나 많이 사랑을 받는 게 아마 그 이유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비탈릭이라는 사람이 워낙 고지식하고 그 블록체인의 이상을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오스는 댄 라리버라는 사람이 타협을 하거든요. 현재 당장 블록체인은 당장 쓸 수 있게 타협을 좀 하려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당장 프로젝트는 이오스가 많습니다. 좀 약간 좀 힘이 좀 실린 게 좀 사실입니다. 그래서 큰 기업한테, 큰 뭐 벤처 투자자들한테, 뭐 엄청나게 대량으로 투자를 받은 게 좀 이오스가 많거든요. 그래서 최근 좀 이더리움은 좀 메트로폴리스 단계, 그러니까 좀 상용화되는 단계가 좀 걸린다고 한다면 이오스는 조금 더 이더리움보다 먼저 되지 않을까. 사실 이더리움이 3반기 뭐 상업화가 되면은 사실 이오스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이더리움이 그게 과연 성공할지가 문제라서 이오스가 사람들이 많이 당장 성능이 매우 좋은 이오스 쪽에 좀 투자를 하는 게 아마 그 이유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이더리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이더리움 기반의 토큰 개발 강의와 다른 암호화폐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